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IT 생존 전략, 기술사 자격은 유효한가? 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기술사 자격이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도 좀 안전하고 유효한지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꽤 됐어요. 한 20년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땄고 이 덕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봤는데 이 혜택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의 느낌 그리고 앞으로 예상하는 내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30대 초반에 좀 땄습니다. 그때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인생을 한번 좀 뭔가 그때 당시 너무 앞날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어두운 터널 중에 있었어요. 어두운 터널. 어두운 터널. VPN 아니고요. 자,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가 여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것이 저는 기술사 자격이었고 기술사 자격을 뭐 1년 정도 만에 이렇게 뭐 땄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생각했던 기대감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이 자격증만 따면 정말 그냥 어, 조금 과장하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었 일 것이다. 그리고 뭐 잠깐은 그런 느낌이 또 있었어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자격증이었고 또 뭐든 하면 될 것 같은 굉장한 자신감이 엄청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뿜뿜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S사에도 쉽게 비교적 쉽게 입사를 했고 그 S사에서의 승진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가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5점 정도를 그냥 얹어줘 버리니까 무난하게 두 번의 승진을 다 마쳤고 더 업그레이드하기 힘든 한계에 다다랐죠. 자, 그리고 자, 혜택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회사 입사에 굉장히 유리했다. 그리고 승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는 뭐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했다라는 자격증이 사실 기술사 자격증이고 또 하나는 가장 잘했다 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뭐 경제적인 윤택을 떠나서 그냥 삶의 어떤 다양성, 넓이, 뭐 물론 기술사 자격증을 따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많은 분들을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있었고요. 물론 유튜브도 그런 역할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줬던 뭔가 그 경제적 이득이 있냐?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고 기술사 자격으로 통해서 기회라는 것들을 많이 얻게 됐고 유튜브 또한 기회를 만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도 누렸습니다. 뭐 이것들이 있다고 자동으로 돈을 주는 건 없지만 이것들이 만들어준 인연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효한가? 현장 그리고 예상. 자, 현장은 여전히도 인정받는 이 유행과 별로 무관하게 굉장히 그냥 어디 가나 좀 인정받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 또 아무래도 업계에서 이런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자격증을 베이스로 뭔가 일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 자격증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개발을 막 미친 듯이 잘해. 아마 미친 듯이 잘하는 분은 이 자격증이 없이도 먹고 살 길이 많겠죠. 개발이 거의 재능 수준이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죠. 뭐 어디 회사든 가서 하면 되고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5년 뒤 10년 뒤에 한계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취득해두면 굉장히 이거는 약간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지금 기술사 자격증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를 들면 강의 할 수 있고 뭐 여기에 감리 할 수 있고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기술사가 아무래도 인정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일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 어떤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약간 어, 증명해 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거는 자기의 경력이겠죠. 경력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네. 자, 그렇게 하면은 없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거고, 기회 요소가 많은 거고, 그런 현장의 상황들이 있고, 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승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리했고, 어떤 일할 때도 조금 신뢰받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두루두루 공부하기 때문에 일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현장에서는 그렇고, 자, 예상. 자, AI 시대다. 그럼 대체되지 않냐? 근데 여기서 대체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코딩 영역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식적인 부분도 사실은 많이 커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감리도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AI가 다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또 사람에 의해서 일이 돌아가지고 일이 만들어지고 또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전부 다가 AI로 대체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대체되더라도 좀 시간이 필요하든지 범위가 안정적인 범위부터 이제 바뀌어 나가겠죠. 이렇게 검수를 해야 되는 영역은 감리는 약간 검수에 가까운데 검수의 영역은 AI에게 맡기기에는 오히려 또 부담이 있습니다. 자, AI가 이런 정확도를 뭐 100% 보장해준다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전문가라는 것은 이 정도에서 좀 뭔가 판단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을 신뢰하고 맡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 A가 어느 정도의 작업물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것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100% 믿고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은 AI가 끝까지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AI가 맞다 한 것을 누군가 또 봐야 되긴 하잖아요. 그걸 믿고 100%그 부분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벌 작업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준의 AI가 대체하기는 조금 더 좋은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저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좀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일단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소속이 있다면 일단은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혹한기를 그냥 어찌됐든 얼음하고 그냥 숨 참고 가는 거지. 지금 뭐 사업을 펼치고 지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막 지금 이직을 하고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항상 겨울이 있고 봄이 있듯이 이러한 또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잘하면 이 태가 또 태가 돼서 나이태가 돼서 이런 어떤 견고함이 돼서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죠. 기술사라는 자격 또한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급변한 시기에 오히려 저는 좀 필요한 우리가 뭔가 좀 대안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시기는 더 많이 공부를 합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공부하고 뭐 내가 경험도 쌓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준비인 거지.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막 흔들리고 힘들다고 막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뭔가 하나에 딱 매진해서 집중해서 이 시기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 해놓는다. 그런 목표로 갖는 게 어쩌면은 이 시기를 잘 또 대응하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질문에
하신 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성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공부할 때 다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회사를 다니면서 하거든요. 교사 자격증은. 회사 그만두고 하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하고 거기서 누리는 혜택을 더 시너지 있게 이제 쓰는 거지. 내가 이게 있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어디 회사로 막 스카웃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를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 한다는 느낌으로 준비하면은 될 것이고요. 일단은 개인이 한번 최대한 자료 같은 것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좀 보시고 학원들도 꽤 있어요. 저도 학원을 다닌 케이스인데 학원에 가서 아예 또 집중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술사는 여러 분야에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옆에 사람 일도 좀 같이 보고, 뭐 IT적인 뉴스가 나와도 뭐 같이 좀 보고, 요즘 뭐 암호화폐 얘기가 뭐 뜨거우니까 뭐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아무래도 좀 시대적 관심이니까 어, 우리가 어떻게 IT인으로서 또 이런 걸 바라봐야 되나 뭐 이런 관점의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뭐 본인이 AWS, 뭐 클라우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사 공부는 그렇게 관련 여러 가지 분야의 지식을 모으는 것들이 첫 번째 작업을 이 될 것이고요. 카테고라이징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최신 기출 문제를 쭉 모아보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한 5년 정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토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술 키워드들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일종의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컴퓨터 구조, 뭐 네트워크, 뭐 소프트웨어, 최신 기술 이런 식으로 딱 카테고라이징을 하면 해당하는 토픽을 여기에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쭉 포함을 하고 이것들을 한번 쭉 내용을 한번 본인이 직접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각각 기술 키워드들을 쭉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이 키워드들을 쭉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이게 기술사 공부의 아주 기본적인 틀이에요. 제가 기술사 공부했었던 노트 한번 공유한 거 있거든요. 이 마지막 영상 끝에 한번 그 링크를 해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